네, 소개받은 김영수입니다. 저는 꽃동네 조금 거리가 있지만 고3 때도 봉사활동하러 왔었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몇 번 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창원 경상대병원에 이제 공공보건 사업실장으로 있고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예방의학교실에 있기도 합니다. 그 공공보건 사업실에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실이 있습니다. 사회사업실에는 이제 보통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외부 자원 매칭도 하고 내부 자원을 연결해 주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주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슈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오게 된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주민이라는 게 생각보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혹시 집에서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집에서 안 다니시는 분? 예. 집이 이제 뭐 이 동네가 아니신 거죠. 예, 여러분 다 이주민이에요. 예, 여러분 국제적인 이주민도 이주민이지만 국내 상황에 따라서 교육 혹은 뭐 직장 혹은 뭐 내전 상황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국내에서도 이주민이 생깁니다.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이죠.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죠. 집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집에 갈 텐데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나 뭐 친척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자금 받아라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은 아프지 마라. 아프면 서럽다. 예. 사실 집이 아닌 경우 챙겨줄 사람 없잖아요.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챙겨주겠죠. 예. 여기 교수님들도 챙겨주시고 그래도 이제 동료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제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시긴 한데요. 실제로 어, 여러분 중에서도 아플 때 정말 도움 받지 못해서 서러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주민이고, 그리고 또 간호직 자체가 좀 그래요. 예, 아시겠지만 또 다른 도시로 가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리고 해외도 많이 진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의 문제가 어떤 한국 사회에 들어온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다라는 걸 그냥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주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주민들에게 좀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통계로는 대략 5% 정도가 한국의 이주민이 등록 이제 요즘은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많이 쓰고요.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한 등록 이주민만 해도 5% 정도고, 이제 뭐 여행 단기 체류거나 혹은 이제 비자 없이 일을 하시는 분까지 하면 거의 10%에 가깝다는 비공식적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환자들의 10명 중에 1명은 이주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일하시게 될 때 자주 마주치게 될 거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내국인보다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상황이 안 좋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능성이 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조금 더 관심과 사랑, 애정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차별당하기도 합니다. 네, 목차 참 딱딱하죠. 건강권이란 무엇인가? 한국에서 이주민 건강권, 지역에서의 이주민 건강 문제 사례, 뭐 다 하나하나 들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강조를 하고 아닌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권 정의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이나 뭐 여러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그냥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죠. 이제 불법 체류자가 혹은 뭐 이주민이 뭐 고액의 병원비를 써서 건강보험을 축내고 있다. 뭐 체리피커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한테 왜 한국의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질문 드릴게요. 미등록 이주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건강보험이 한국 건강보험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아플 때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뭐 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 이용하는 정도의 권리를 누릴 필요는 있다. 1번. 그리고 그 제한적으로 보험이 없으니까 누려야 된다. 3번. 가능하면 국가 재정을 그분들은 쓰지 않으면 좋겠다. 3번. 예. 참 어렵죠. 그냥 설문해 볼까요? 1번. 2번. 제한적으로. 3번. 돈 쓰지 말자. 네. 네, 1번이 생각보다 너무 없네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논리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주민 연구를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의 산전진찰 관련 연구도 했었고, 그리고 미충족 의료, 그리고 이주민 여성 건강 관련해서 이제 탐색적 지정 연구 이런 걸 했었는데, 생각보다 같이 연구했던 연구자조차 예, 이분들 체리피커 아니야? 왜 한국에서 버는 돈 본국에 다 보내고 자기들은 한국에서 쓰는 돈도 없으면서 있는 분들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보험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말씀을 좀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조금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한국 사회의 부름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 첫 번째는 이분들이 월 보통 400만 원씩 버십니다. 300만 원 후반. 왜냐면은 야근 특근 엄청 하시거든요. 주 6일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십니다. 뭐 최대한 다 채우시기 때문에 최저임금 곱하기 시간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버셔도 사실 이분들이 400만 원을 만약에 벌면 사실 400만 원을 본인이 가져가는 이상으로 사실 한국의 기업, 농촌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기업주, 농장주분들은 400이 아니고 1,000만 원, 2,000만 원을 이 노동자를 통해서 벌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그 창원 지역, 제가 창원에 있는데요. 창원 지역 공단에는 이주민들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등록 이주민도 있지만 미등록 이주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 법무부 같은 데서 단속이 뜨면 기업주들이 다 숨겨주고 대표로 항의를 합니다. 제발 단속하지 마시오. 그만큼 이분들이 지역에서 되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실 한국 사회, 한국 기업, 한국 농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온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 대우를 해줘야죠. 두 번째는 엄청난 건보 흑자입니다. 이거 뉴스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사실 건강보험 제정에 그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기여를 합니다. 대부분 등록 이주민들은 딱 4년 10개월만 일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 넘으면은 전 세계적으로 영주권을 줘야 돼요. 한국은 영주권을 주기 싫어서 일단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제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합법적인 분들이요. 그분들의 근로 기간을 4년 10개월로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인기가 좋잖아요. 그 내 외국인 차별하지 않고 그 최저임금을 주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그 나라에서 뽑혀서 옵니다. 항구 시험도 보고 건강검진도 받고, 그래서 건강하고 똑똑하고 의지 있고 이런 분들만 한국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4년 10개월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갑니다. 대부분이 뭐 안 아파서 안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아파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의 의료 이용 안 하고 가는데 이분들이 건보료는 다 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을 벌면은 건보료가 뭐 거의 10몇만 원, 20만 원을 냅니다. 이 비용이 그대로 우리 건보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그분들 5년 동안 병원 한 번도 안 갔으니까 건보료를 이제 돌려줘야지, 이렇지 않습니다. 한 번 내면 우리 다 갔습니다. 그 돈이 재작년 기준 8천억이 넘었고요. 올해 거의 1조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건보료를 조금 내시고 의료비를 많이 타가시거든요. 그분들의 의료비를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연간 1조씩
건강보험 흑자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 사람들 이제 등록 노동자가 아닌 미등록 노동자들은 세금 안 내냐? 세금 다 냅니다. 한국은 간접세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신고해서 안 낼 수는 있어도 사업주, 공장주는 그 소득에 따른 그 세금을 다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도 철저히 거의 다 내는 게 이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요. 네, 건강 자체가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 의료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뭐 뒤에 좀 더 나오긴 하는데요. 좀 다른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찰서에 뭐 범죄를 저질러서 가신 분 거의 없으시죠? 뭐 혹은 뭐 집에 불이 났던 적 별로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어떤 시골에도 경찰서가 있고 소방서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소셜 세큐리티, 이제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낙도에 학생이 한 명인데 교사가 파견되잖아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뭐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그냥 이주시켜가지고 도시에 살게 하면 되지. 그러나 두세 명 있는 학교도 이제 교사가 파견됩니다. 그건 우리 한국의 헌법에서 정한 그 기본권에 이제 교육권도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뭐 그 위에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여간 그러는 개념으로 저는 건강권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권을 아까 얘기했던 경찰 혹은 소방으로 보호받는 기본적인 안전, 그리고 이제 학교로부터 받는 교육, 이런 것과 같이 건강도 국가로부터 보장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한국 내국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들에게도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인 요소를 법률에 담고 있습니다. 건강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 보면은 이제 국가가 국민의 보호권에 관한 보호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당연하잖아요. 당연하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따져보면 사실 국민이란 말이 문제가 됩니다.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대한 보호 의무 조항이 있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민이란 개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민이란 개념, 협소한 어떤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만 제공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 혹은 생명을 가진 인간에 대한 어떤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국민으로 한정하는 나라가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헌법 조항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5% 10%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 사회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 요즘은 이주민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더 많은 외국인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이런 조항이 이제 이들의 건강권을 좀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한국에 이런 현실도 있는데 국제기구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국제기구에서 그 이주민 건강과 관련된 그 선언문 혹은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전쟁, 그리고 어떤 내전의 상황, 그리고 뭐 경제적인 이유로의 이동, 혹은 뭐 어떤 자연재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주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제대로 잘 못하니까. 사실 이 조항들을 제대로 잘하는 모두 다 잘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조항들은 다 한국을 위해 만든 게 아닌가? 한국에서 다 못하는 것들 적어놓은 거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 보면은 국적에 상관없이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생명에 대해서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를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건강과 건강권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그리고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포함되어야 될 것. 예. 그리고 국제기구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번이에요. 보험이 있든 없든 사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안 되죠. 언어와 형식. 사실 지난주에 이주민 건강 통역에 대한 좀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산전진찰 질적 연구를 하면서 이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산모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통역을 저희도 고용을 해서 사용을 그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통역이 좀 잘 되는 분야는 좀 있어요. 수도권, 강남 쪽은 장난 아닙니다. 의료 관광을 위한 통역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통역의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이 돼 있고 그리고 통역의 질도 매우 좋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의료 관광, 특히 이제 미용 쪽에는 이미 병원들마다 전문적으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통역사들이 배치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빅5 정도 되면은 좋은 통역사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역이에요. 지역에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일하고 있는 경상대병원도 어떤 의료 관광으로 좀 돈을 벌어볼까 이제 국제 진료 센터도 만들고 뭐 했는데 사실 이주민 환자들이 돈 쓰는 이주민 환자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통역을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그리고 좋은 통역사를 상주해서 고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쪽은 그래도 통역의 질이나 통역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통역이 있고 없고 그걸 좀 고민하는 처지고요.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면 동료들이 도와주시듯이 그 이주민마다 국적별로 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다 커뮤니티가 다 있는데 커뮤니티가 잘 된 국가들 커뮤니티에서는 또 통역할 수 있는 특히 주로 이제 결혼 이주민, 장기간 거주한 분들이 이제 통역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병원 동행 서비스 1시간에 3만 원, 병원 통역 서비스 2시간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붙여놓고 그분들이 이제 자국 이제 출신 국가 이주민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실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공적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사적 체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주민분들 엄청 고민이 되는 거죠. 통역을 쓸까 안 쓸까. 쓰면은 이제 병원 진료를 잘 이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돈이 들잖아요. 안 그래도 병원비 자체도 부담인데 통역비까지 부담입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다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처음에는 통역을 썼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냥 안 썼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챗 GTP로 최근에는 조금 도움을 받아서 뭐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통역이 계실 때보다는 훨씬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주민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한국에 부름으로 온 분들에게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실 언어가 통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공적 책임을 정부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 통역 과정이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 7개 언어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언어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 거는 정말 많은 수가 있는 그 집단이 아니고 소수가 있는 집단이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수는 계속적으로 더 결핍이 강화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4번이 참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4번 좀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민 건강에 제가 맨 처음 그 관심을 가지게 된 사유도 이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 4년 전에 양산 부산대병원에 이제 이주민 산모가 이제 출산하러 오셨는데 태아는 심장기형이 있었고요. 심장기형 수술을 2번 했는데 태아는 사망하셨고 산모는 다행히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는데
진료비가 1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보험이 없으셨고, 그리고 산전진찰을 그 당시 한 번인가밖에 안 받았어요. 사실 한국 산모들은 이제 딱 임신 진단부터 그 출산까지 12번에서 14번 정도 이제 산전진찰을 받습니다. 산전진찰은 매우 중요해요. 태아의 상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모 건강도 계속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대응을 합니다. 뭐 조산의 위험이 있거나 뭐 양수 감소의 위험이 있거나 혹은 뭐 간혹 생길 수 있는 어떤 태아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를 제대로 보고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한 되게 중요한 예방 조치인데 그런 예방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조산 혹은 태아기형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재난적 의료비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이제 비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 회의를 했었어요. 양산부산대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주민과 함께 뭐 창원 뭐 이주민 센터 여러 이제 그 이주민 단체들이랑 좀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되게 다양한 일을 해요. 이주민들의 어떤 주민센터 역할도 하고 뭐 법률 자문, 노동 자문, 뭐 떼인 돈 받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임금체불부터 그 교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도 해결해주고 비자 문제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병원 이용입니다. 네. 뭐 한국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1년에 뭐 지자체별로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건 2건이면 완전히 다 소진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건 외에도 저희 창원 경상대병원에도 1년에 한 4건 정도씩 발생을 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가 발생하는. 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일단은 한국 보험이 있으면 그 진료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네. 여러분 출산에 따르는 비용의 자기부담금은 올해 2025년부터 0%입니다. 원래 2024년까지는 5%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태아 신생아에 대한 진료비는 이제 0% 계속 0%였어요. 근데 이제 제왕절개 같은 경우가 이제 500만 원 정도, 자연분만 같은 경우에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드는데 예를 들어 제왕절개를 500만 원을 해도 실제로 자부담 5%일 때만 해도 사실 얼마예요? 500만 원 5%지. 네, 25만 원이잖아요. 25만 원 내면 이제 거기다 밥값 좀 추가됩니다. 되는데 이제 이주민 보험이 없어도 건강한 아기를 낳은 이제 이주민 같은 경우는 산전지찰 다 하고 이제 출산 비용 쓰고 신생아 케어비에다 딱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조산의 상황에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로 가는 순간 하루 병원비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달 먼저 났으면 6개월 더 있어야 되니까 6천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6천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청구서에는 6천만 원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청구서에는 보통 1억 8천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의료 관광을 활성화한다고 이제 외국인 환자한테 국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들한테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국제 수가는 그 일반 보험 수가의 2배부터 10배까지도 병원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료 관광 목적으로 온 사람들한테만 써야 되는데 그냥 한국 국적이 아닌 보험이 없는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다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6천이 아니고 1억 8천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런 이주민은 완전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파산하면은 돈 안 내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월 100만 원씩 낸다고 약정을 하시고 끝까지 내십니다. 대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다른 질병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질병은 아니더라도 산모 신생아 관련 비용은 국가가 좀 책임져 주면 안 되나. 실제로 한국 산모들도 사실 근데 돈 꽤 씁니다. 생각보다 비급여 있고 뭔가 좀 정밀 검사를 하면 추가로 이제 돈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보험 급여가 됐지만 입덧약 같은 경우는 또 보험이 급여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계산해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모당 정책 공약을 만든다고 출산 국가 책임제를 한다고 이제 계산해봤더니 이런 미등록 산모에 대한 출산 비용 1년치 해도 1년에 1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산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 해도 1,000억이 좀 안 들어요. 전체로 다 해도. 이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아까 건강보험 1조씩 흑자라고 했잖아요. 사실 건강보험만 1조 흑자지 이분들이 한국에서 창출해주는 경제 효과는 이제 1, 2조가 아니거든요. 국내 총생산량의 몇 퍼센트가 될 정도로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 100억이 드리는 게 좀 너무 아까운가? 실제로 그 대부분 유럽 선진국들은 익명 출산도 가능하고요. 출산 신생아 케어에는 보험 유무에 상관없이 무료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유럽 쪽은. 그리고 제가 교환학생 갔었던 태국 그리고 뭐 여러 목적으로 갔었던 탄자니아, 뭐 못 사는 나라인데도 산모 신생아 치료비는 공짜입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에이즈 검사 같은 걸로 어떤 차별의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가에서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는 이주민들이 공적 체계가 아닌 시민단체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천주교의 역할입니다. 창원에서도 천주교 그 마산교구 이주사목 이제 윤종도 신부님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창원 이주민센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건강 관련 상담, 환자가 필요할 때는 다 저한테 연락을 하긴 하지만 예, 천주교에서 일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대구교구 이한홍 신부님 천주교에서 이주사목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역 센터들을 좀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가 없긴 하지만 예, 그때 신부님이 했던 강의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성경 자체가 이주의 역사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언뜻 보니까 40일간 뭐 이동을 하고 모세도 예수님도 이동을 하고 예. 이주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주민을 잘 돌보는 게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동네 대학을 좀 졸업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이주민 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민단체 위주의 서비스는 이제 공적 서비스로 좀 많이 좀 개선 바뀌어야 된다, 좀 비중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또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전쟁통에 이주 당한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 트라우마는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겠죠. 뭐 저도 계속적으로 뉴스를 보지만 가자지구에 있는 그 피해자들의 아기들을 안고 있는 피해자들의 부모님 어떤 기분일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이주민들이 사실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그리고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정신과 같은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심리 상담도 거의 불가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정신적인 병을 키워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도 한국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8번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미등록 이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제 못 이용하는 게 병원에 가면 내가 개인 정보를 얘기해야 되고 병원에서 뭐 법무부 같은 데 알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병원을 실제로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는 철저하게 의료기관과 어떤 법률기관의 방화벽을 쳐서 의료 기록이 법무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보건소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절대로 법무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고요. 가이드라인 9번이 더 중요한데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주민, 미등록, 등록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의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네, 신생아 소아 예방 접종은 무료입니다. 네, 한국 국적이 없어도 뭐 불법 체류자라도 그냥 보건소 가면 등록번호를 임시로 줘요. 등록번호만 받으면 보건소에서도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인근 의원급에서도 다 공짜로 그 필수 접종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참 좋죠. 왠지 아시죠? 네, 한국 애들한테 피해갈까 말씀입니다. 네, 이런 거에는 일부 돈을 씁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산모 건강 그리고 사실 애기 낳으면 끝은 아니거든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임신하는 순간 국민 행복카드 나옵니다. 100만 원 바우처 들어있는. 그리고 보건소 가면 엽산 줍니다. 그리고 아기 낳으면은 양육수당 월 100만 원씩 나오죠. 어린이집 무료죠. 이거를 당연히 우리는 한국 국적이니까 우리 세금을 내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못 받거든요.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저희는 당연한 권리로서 다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왜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고 정말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주민에 대한 보장은 잘 안 해주지? 세계적으로도 못 해주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도 잘 못 챙기니까. 예. 일단 건강보장 보험률 보장률이 65% 정도 돼요.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결국 병원 갈 때 우리 수술 받을 때 자기 돈을 보험 커버가 적으니까 자기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실손보험 안 든 사람 별로 없죠. 결국 공공보건 그 보험 체계가 보장률이 낮으니까 사기업의 사보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체계이고요. 사보험은 사실 또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거죠. 더 어려운 분들은 더 의료용이 어려워지는 그런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재난적 의료비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가계 의료비 지출이 연간 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한국은 또 OECD에서 거의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없어요. 요즘 암 걸리면 생각보다 진료비가 안 나와요. 암 수술 2천만 원, 뭐 항암비 1,000만 원 해도 3천만 원인데 이제 산정 이제 중증이기 때문에 5%만 부담하기 때문에 뭐 60만 원이면 끝입니다. 예, 실제로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암 치료하는 6개월 동안 임금 보전 안 해줘요. 가장이 암에 걸리면 그냥 가정 경제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걸 보장할 수 있는 상병수당인데 상병수당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없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의료급여예요. 의료급여는 이제 정말 뭐 지불이 어려운 정말 돈 필요한 분들에게 이제 의료급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그분들은 이제 의료비가 거의 다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참 좋은 제도인데 퍼센트가 3%예요. 네. 미국 아주 자본주의화되고 영리화되고 정말 뭐 가끔 영화 보면은 손가락 하나 붙이는데 뭐 2천만 원, 5천만 원 뭐 파산하는 미국조차도 한국의 그 의료 급여와 비슷한 게 이제 미국 메디케이드입니다. 메디케이드 대상자가 몇 년 전 자료인데 3,600만 명, 대략 인구의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메디케이드 있는 분들 병원비 거의 다 공짜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이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커버가 너무 적어요. 한국 사람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이제 이주민까지 챙기겠습니까? 결국에 다 연결돼 있는 공적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연결돼 있는 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에서 아주 꼼꼼하게 이주민 차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가입 아시죠? 직장가입이 있고 지역가입이 있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직장가입이 보통 자기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직장가입을 하면 보험료 확 오르거든요. 근데 이주민 같은 경우는
직장 가입률이 한국 내국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근로자로 일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근무하는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직장 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예외 조항을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농촌, 어촌 이런 데는 사업자가 이제 영세하다.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대도시에 있는 공장에 있는 사람 아니면 이제 대부분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이주민들은 더 비싼 지역 가입자 보험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체불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또 생기죠. 여담으로 저기 최근에 이제 천주교 이주사목위원회에서 그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을 조금 커뮤니티를 만들어야겠다. 이제 좀 만드는 걸 좀 도와줘야겠다고 해서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체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의료 정보, 어떤 생활 정보를 다 얻는데 이상하게도 태국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별로 그런 이주민 커뮤니티가 되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시도했던 건 동티모르였어요. 동티모르는 아시죠? 저기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국가 체계가 좀 잘 갖춰지지 않았고 대부분 또 저학력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민들은 원래 랜덤으로 배치하게 돼 있어요. 기준 그 원칙은 국가나 어떤 학력이나 상관없이 랜덤 배치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배치할 때도 좀 차별을 합니다. 그래서 동티모르 사람들은 전부 다 어촌에 가 있습니다. 그분들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공장에서 일하는 거. 네. 어촌 일 너무 힘들거든요. 네. 보통 양식장이나 이제 물고기 잡는 어업에서 일하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촌에서 일하고 뭐 업무적으로 노동 강도 면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 부상도 많이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험 가입에서도 차별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차별.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에서 의료급여 아까 보셨죠?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건강보험을 조금 내야 되거든요. 소득이 없다는 게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주민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유학생인 경우라도 그 평균값을 내게 돼 있어요. 평균값을 내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저소득층 조건에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보험료로 소득을 거꾸로 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차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혹한 체납 제도도 있어요. 사실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제 친척이 10개월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했거든요. 근데 뭐 이사 때문에 이제 영수증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병원 가는 문제 없습니다. 10개월 체납해도 병원 가면 보험 해줘요. 근데 이주민은 하루만 늦어도 보험이 안 됩니다. 네. 경감 면제 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그리고 세대원 등록 요건도 차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자꾸 떼오라고 그래요. 미얀마 같은 전쟁 내전 상황에 있는 국가 출신들한테 매번 서류를 떼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류 못 떼오면은 건강보험 중지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도 제대로 된 번역 자료나 어떤 설명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아요. 지금까지는 등록된 합법적으로 체류를 얻고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국민 보험에서의 어떤 차별이었고요. 그 외에도 비정규 체류 의료진의 의료 보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어떤 구호 단체에 의존해서 공적으로 책임지는 걸 거의 포기하고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좀 현실이다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제수가 얘기를 아까 잠깐 드렸었고요. 체계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게 있고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산전진찰, 이제 출산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 애를 낳고 난 후가 사실 더 문제입니다. 아이를 잘 낳고 기르는 거, 그 동안의 어떤 이제 노동력 상실, 그거를 어떤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주민들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이제 아기 택배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 7개월 기른 다음에 이제 외국에 갈 수 있는 동포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통해서 고향으로 아기를 보내고 자신은 또 한국에서 일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떤 상황,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각자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주민들이 정말 한국에 남아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느냐, 아니면은 단기간 왔다 가는 노동 인력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 건강권 실태조사 이주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최근에는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우리 병원 예시입니다. 참고로 보시라고 좀 넣어봤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보험 100% 수가는 500만 원 정도고, 사실 보험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만들어놓은 일반 수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내야 되고요. 뭐 신생아 출생 및 입원 비용도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재난적 위협이 발생 사례가 병원에서 생겼었고요. 그래서 지향절개뿐만 뭐 아기 진료비 2,500만 원, 아기 진료비 7천만 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간호과 교수님들이랑 이제 박사과정 선생님들이랑 저희 병원이랑 창원 이주민센터, 진주 사랑의 집, 그리고 진주 로타리 클럽 해가지고 소규모지만 좀 의미 있는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로타리에서 이제 제안서를 내 가지고 좀 다행히 채택이 돼서 이주민 산모 중에 미등록 이주민 산모의 산전 진찰 비용을 1인당 100만 원이면 좋겠는데 9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출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주고, 대신 협약된 병원들은 비용을 30%에서 50% 정도 보험비에서 할인을 해주고 다 동의를 해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도 3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전 진찰, 그리고 출생 후, 그리고 이건 질적 연구 2가지고요. 한 가지는 또 이제 미충족 의료 관련해서 양적 연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과 교수님들, 거기 학생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역에서는 이런 좀 소규모 프로젝트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 산전 진찰만 제대로 돼도 어떻게 보면 재난적 의료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또 병원에 나름 이제 공공병원의 공공사업 실장으로서 이제 국제 수가를 좀 이주민한테 받지 말자고 이제 내부회의에서 주장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도 최근에 의정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적자가 좀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제 원장님들은 동의를 해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좀 작성 문건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이걸 공고문 채택해달라. 이제 근데 경남 의사회에서 채택을 해주셔서 경남 의사회에서 이주민들에게 건강권을 좀 보장하자, 과도한 비용을 받지 말자라는 자정 결의문이 담긴 권고문을 채택을 했고요. 그게 요약정리라고 돼 있는 이 2페이지입니다. 네,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의료 현장에 나가시면은 뭐 사실 진료를 하지 않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고, 또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발견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주민뿐 아니라 뭐 장애인, 많은 취약한 분들을 접하게 되실 거고요. 그때 이제 당연히 뭐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앞서서 바꿔야 될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대해서 꼭 목소리를 내주시는 의료인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뭐 큰 일을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만 지역에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가는 사례들이 결국 저는 중앙정부, 어떤 보건복지부, 한국의 의료 체계를 또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한국을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이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